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일 정해 첫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고 대왕 대비 전 인수 왕비 인해 왕 대비 전에 할애하고 표리를 바쳤다. 대왕 대비 전은 세조 왕비이고 인수 왕비는 성종의 생모 득종 왕비이고 인해 왕 대비 전은 예종 왕비를 말한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일 정해 두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할애를 받았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일 정해 세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회례연을 행하였는데 외인 영석이 등 13인과 야인 요시로 등 96인이 입참하니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일 정해 네번째 기사. 호조에서 전제하여 경혜 공주에게 부의로 쌀콩 아우로 70석, 정포 50필, 종이 100권, 석회 60석, 총납 30건을 내려주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처음에 정종이 주살되니 공주는 머리를 깎고 여성이 되었는데 매우 가난하였으므로 세조가 불쌍히 여겨 노비를 돌려주고 내수사로 하여금 집을 지어주게 하였다. 아들 정미수는 나이 16세로 공주가 병이 위독해지면 야기를 반드시 먼저 맛보았고 옷은 띠를 풀지 않았으며 똥을 맛보기까지 하면서 병을 보살폈다 하였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일 무자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일 무자 두번째 기사. 무송부원군 윤자운 도승지 이승원이 명을 받으러 의금부에 가서 관추와 동비를 국문하였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일 무자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기의 영종포 만호 박승희는 운성부원군 박종우의 얼서이고 내금이 변오천도 또한 박종우의 얼손서로서 처들이 서을이니 당자 또한 누가 있습니다. 만호와 내금이는 서을이나 허물이 있는 자에게 제수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개차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일 무자 네번째 기사. 경국대전을 개천하여 중외에 반포하였는데 대전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이름하여 송록이라 하였다. 모두 72조였는데 아울러 반포하였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일 무자 다섯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건대 윤대 한자가 말하기를 사송하는 양가에 혹 족친이 있으면 그것을 대송하는 종은 반드시 종부시에 이문하여 나오도록 독촉하는데 종친이 많은 핑계를 대고 즉시 기송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기일이 지체되어 소송이 많이 엄체됩니다 하니 종부시에서는 대신하는 종을 출두하도록 독촉하여 스스로 나오게 해서 기한까지 판결을 내주도록 할 절목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신등이 자세히 상고하건대 종친을 대송하는 종이 현신하면 청송관은 예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서 스스로 나오게 하여 판결해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종친들이 혹은 외방에 내보냈다고 하거나 혹은 핑계를 대고 보내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대신하는 종이 3번 독촉해도 보내지 아니한 자와 외방에 내보내고 기한을 정한 후에도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계문하여 구사를 거두되 과부이면 가장에게 죄를 지었사니 그대로 따랐다. 구사는 임금 및 종친 및 공신에게 특별히 딸려준 지방의 관노비 후미에 따라 수를 정해서 주었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일 무자 여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일 무자 일곱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3일 기축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3일 기축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3일 기축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3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청계산에 거동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려 하니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날씨가 일찍 추워져서 산길이 얼어 미끄러우니 청컨대 사냥을 정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담양의 죄수 충순위 김숙소는 죽은 처의 어미 옥진과 상간하고 장인 양인세와 함께 모살하는 죄는 유리 명지 처사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4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하래기를 중설징 외성 신옥 산호 김금동 정병 이계산이 도망 중인 중설산 월심 계엄 성명과 공모하여 사람의 오줌을 사용하여 팔뚝과 손등에 부초를 그리고 글씨를 써서 소나무 숟가루를 뿌리고 털어내면 흙문이 되고 또 사람의 젖을 사용하여 백지에 부초를 그리고 글씨를 써서 물에 담그면 백문이 되고 불에 쪼이면 정문이 되며 또 백반을 사용하여 백지에 부초를 그리고 글씨를 써서 물에 담그면 백문이 되게 하여 이런 요술을 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광혹하여 재화를 취한 죄는 유리 자명에 해당합니다. 도망 중인 성명, 계엄, 월심, 설산도 추포하여 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4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대구의 죄수 평로위 김귀손이 병조와 대구부의 인신을 위조한 죄는 유리 잠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4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4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동부승지 박시형이 승정원에서 통곡하며 사직하려고 하니 동렬들이 제지하였으나 듣지 않고 바로 나가버렸다. 도승지 이승훈이 이를 아뢰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원상 승지 주서 사관을 불렀는데 박시영도 따라 들어왔다. 임금이 이승훈에게 묻기를 박시영이 무엇 때문에 고급하며 사직하려고 하였는가 하니 이승훈이 대답하기를 오늘 아침에 박시영이 신에게 울면서 이르기를 나는 품성이 노두나의 임무를 능히 감당할 수 없어서 장차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어떠한 일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사직하려고 하는가 하니 박시영이 말하기를 어제 경상도 경찰관을 의망하였는데 영의정 신숙주가 이르기를 정영통이 지금 비록 산직에 있지만 벼슬을 지낸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 직임을 감당할 만함으로 입계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내가 잊고 아뢰지 않았습니다. 대상의 말도 또한 잊기가 이르니 이 때문에 내가 사면을 하려고 합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오랫동안 성상을 모시지만 상교도 때때로 있는데 정성의 말을 혹 잊었다고 하여 갑자기 사직하겠는가 하였으나 박시영이 듣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박시영에게 묻기를 통각하여 사직하려 하였다 하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박시영이 대답하기를 신이 승정원에 새로 들어가니 좌부승지 심하는 신과 친구였는데도 승정원 안의 고사를 신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도리어 헛들기만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신이 신숙주와 경찰관의 망을 의논할 때 심한이 갑자기 정룡통을 천거하고 또 신에게 정룡통을 수망으로 삼도록 부탁하였는데 이는 정룡통이 산직에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심한이 직권을 뛰어넘어 그릇되게 천거하였으므로 신은 매우 그러게 여겼습니다. 또 승정원에서 지용하는 건전은 호조에서 지급하는데 국기를 헤아리지 않고 사제감에서 소선을 핑계삼아 매달 그 수량을 사사로이 줄이기 때문에 신이 경연에서
합당 관리를 친히 공문할 것을 개청하고 인하여 장관과 색원을 불러서 공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한이 신에게 이르기를 사제감정 김작은 임명된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고 또 상납군 김지를 아우이니 단지 색원만 공문하고 아울러 공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상납군이 들으면 반드시 세수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심판이 대신에게 아부하는 것이 이와 같으므로 신은 더욱 그릇되게 여겼습니다. 또 나래 때에 기생과 공인에게 면포를 내려주기도 하였는데 심한은 신에게 예를 끌어들여 아뢰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만약 상사라면 반드시 횡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때의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라면 예를 끌어대어 아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므로 신이 응하지 아니하였더니 심한은 오히려 강언하였는데 그것은 기생, 홍행을 그의 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신의 소관인 호방의 일이고 심한은 공방을 관장하였는데 겸하여 다스리려고 하였으며 무릇 신이 하는 일은 심한이 반드시 방해하고 매번 승정색, 주서, 사관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비소하며 신을 멸시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심한이 실로 세수라고 말하였다면 그러다 하니 박시영이 아뢰기를 신이 수직한 지 35일인데 심한이 신을 회방한 일은 낱낱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밤낮으로 생각하고 부득이하여 사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심한에게 이르기를 무엇 때문에 박시형을 헐뜯었는가 하니 심한이 말하기를 박시영은 본래 신과 친구로서 새로 정원에 들어와서 고사를 알지 못하므로 매번 신에게 이르기를 물은 나의 실수는 너가 반드시 살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박시영의 실수를 신이 모두 말하였는데 어찌 박시영이 이것을 가지고 도리어 신을 한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즘 신숙주가 경차관을 의망하려고 하였으나 적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좌우에 묻기를 관사에 있는 자는 모두 직사가 있으니 부모의 상을 마치고 집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므로 신은 정용통이 이미 3년상을 마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추천하였을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또 김작은 수직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본감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울러 공문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박시영에게 부탁하였으나 박시영이 들어주지 아니하므로 신은 들어주게 하기 위하여 단지 말하기를 상납군은 원상이므로 아침 저녁으로 서로 보는데 어찌 인정이 없겠는가 하였으니 이 말은 신이 실수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묻기를 심한이 과연 박시영을 헐뜯었는가 하니 신정, 유지, 유건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새로 승지가 되어 예사를 알지 못함으로 좌우에서 다 말하였던 것이지 홀로 심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박시영이 현명하다 하여 타경에서 후설에 두었는데 이제 이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가 하니 윤자운이 말하기를 박시영이 말한 말은 모두 자질구레한 것인데다가 또 승지로서 동료를 비방하였으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 어찌 근시에 합당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동료로서 어찌 서로 힐난할 수 있는가 하였으나 박시영이 오히려 심한을 비방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어찌 자질구레한 일로 인하여 분을 품고 사직하려 하면서 바로 나가버렸는가 하니 박시영이 말하기를 신과 심한은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나서 교위가 본래 두터웠는데 신이 승정원에 들어가고부터 도리어 소신을 비방하여 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직하려고 나갔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나간 것은 바로 심한을 참소하려고 하였던 것이니 심한이 너를 비방한 일을 날짜 순으로 말하라 하니 박시영이 앞세의 말을 가지고 번거롭게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박시영은 사분을 가지고 제멋대로 스스로 사직하였으니 죄가 크다. 심한 또한 세수라고 말하였으니 죄가 없을 수 없다. 박시영은 직첩을 거두고 심한은 파직하라 하였다. 이때 박시영은 심지를 얻어 언동이 망령되었으며 또 심한은 문지를 믿고 즐겨 사람을 능멸하였었는데 마침 박시영의 분노를 범하여 함께 파직당한 것이다.
의망은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 병조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다. 비의라고 한다. 망은 후보이고 색원은 담당관이다. 날에는 해마다 섣달 금은날 궁중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거행하던 의식인데 이때 광대와 기생 등이 노래와 춤, 기타 온갖 자피를 연출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연극 발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가는 항상 행하는 간단한 일의 순서 또는 물목을 보기 쉽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낭을 설치하고 차례차례 표시하여 가로로 보는 문서이다. 후설은 승종원이고 문지는 문벌이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유원을 통정대부 승종원 좌부 승지로 이 극기를 통정대부 우부 승지로 김영견을 통정대부 동부 승지로 임사홍을 통정대부 예문관 보제학으로 삼았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5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전 부장 박휘의 아들 박순겸이 상언하기를 아비 박휘는 지난 무자년에 7월에 번직에 제수되어 지금 6년이 되도록 전전되지 못하였고 지난 기축년의 포편에서 중에 있었고 계사년에 또 중에 있었는데 병조에서 이 중의 예에 의하여 파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아비는 대전에 실려 있는 5고 2중의 예가 아니고 10고 2중인데도 5고 2중의 예에 따라 파직하였으니 신은 실로 몹시 민망합니다 하니 병조에서 이것을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에 5고 하는 자 가운데 2중인 자는 파직한다고 실려 있는데 박휘의 2중은 비록 5고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직에 재임하지 아니한 채 2중에 있었으니 5고 2중의 예로서 논하에 파직해야 마땅합니다. 청근대 수리하지 마소서 하였다. 명하여 원상 2조 병조에 의논하기 아니 원상 정인지 정창송 최항 홍윤성 조승문 김질 연자원 성봉조 2조의 겸판서 윤필상 판서 한계순 참판 윤계겸 참의 홍약치 병조의 겸판서 한명예 판서 강희맹 참판 한칠해 참의 신준 참지 윤호는 아뢰기를 창근대 병조의 아랫바에 의하소사했고 원상 신숙주는 의논하기를 법에 5고 2중은 파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6고 이상도 2중으로서 파직한다는 것은 실로 법의 뜻이 아닙니다. 청근대 다시 서용하고 명하여 고만으로 채임되어야 할 자가 혹 5고가 지났는데도 채임되지 아니하였으면 10고 3중의 예로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5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5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니 사간 박숭질이 아뢰기를 강원도 환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희소하여 해마다 흉년이 드는데 금강산 여러절의 새 헌미 200석을 지금도 오히려 폐하지 아니하니 어찌 한도의 조세를 쓸모없는 땅에 모두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 때의 일을 어찌 경솔하게 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방숙질은 말하기를 이것은 선왕의 한때의 명인데 어찌 만세에 고칠 수 없는 법이겠습니까? 하물며 선왕의 법은 때때로 가감할 수 있는데 홀로 이것만 폐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였고 영사 김질은 아뢰기를 세조가 금강산의 거둥에서 그 도에 특별히 명하여 해마다 쌀을 주게 하고 이것을 새헌미라고 하였었습니다. 신은 세조의 본의가 영구히 주려고 한 것인지 수년 동안 주다가 그치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도의 영동 여러 고을은 모두 해변이므로 축적이 매우 적은데 만약 급한 일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하였고 영사 조승문은 아뢰기를 새 헌미의 수량이 비록 200석이라고 하나 근래에는 흉년으로 하여 수십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조세는 모두 절에 보태니 관에서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또 신은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수일 동안 회양에 머물렀는데 군자가 동이 났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흉년이니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 청근대 새 헌미를 정지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폐지하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6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7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려 이르기를 승지 심한과 박시형은 사사로운 분을 그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며 서로 hir난하다가 상문을 번거롭게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명하여 심한은 파직하고 박시형은 직첩을 거두게 하였었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정원은 심엄한 곳으로 대내와 바짝 붙어 있고 승진은 후술의 임무를 띠고 기무를 관장함으로 이런 곳에 있고 이런 직을 맡은 자는 아침 저녁으로 삼가해서 성명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한은 바야흐로 박시영이 김작을 공문할 때 박시영에게 이르기를 김작은 김지를 아우이니 만약 억지로 취해가면 반드시 세수가 될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김지력에 아첨하고자 한 것이니 대신에게 아부하는 죄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박시영은 심한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분하게 여기고 불평을 쌓아두었다가 정원이 회좌한 자리에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제멋대로 물러나서 출입을 마음대로 하였으니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범한 바는 율에 정조가 있으니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의 명을 내려 일의 정상을 추국하여 방헌을 바르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박시영은 직첩을 거두었으니 이미 율에 지났고 심한은 공신이니 죄줄 수 없다. 그러나 세수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기 때문에 파직하였으니 어찌 가죄할 수 있겠는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7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졸환 경혜 공주에게 특별히 춘등록을 내려주었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7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동백이 동비를 낳은 날짜와 권추가 동비를 취하여 첩으로 삼은 근인과 권경이 동백을 간통한 시말에 관한 공사를 아뢰니 전지하기를 그 의미의 말에 따라 동비를 김장수의 딸로 삼도록 정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7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동비는 권경과 김장수가 한때 상간한 동백의 소생으로 그 아비를 판별할 수 없지만 권추는 권경의 서재로서 동비를 취하여 첩으로 삼았으니 율이 장 100대의 도 3년에 해당됩니다. 모두 고신을 추탈하고 이혼시키소서 하니 명하여 권추는 직첩을 거두어 외방에 부처하고 동비는 관비에 속하게 하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7일 개사 일곱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동봉한 사목을 경히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라. 1. 조정조에서는 오진에서 연례적으로 올려보내는 야인의 수가 매우 적었는데 세조조의 원인을 초모하여 그 수가 점차 많아졌다. 그러나 혹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서 해마다 다른데 금년에는 상경하는 자가 전에 비해 배나 많으니 이제 항식을 정하려고 한다. 선례를 상고하여 운수와 사람 수를 헤아려 정해서 아랠까. 1. 무릇 야인이 서울에 이르면 스스로 공로를 진술하고 진청하는 자가 많은데 예조에서 실제를 알지 못하니 논공하기가 어렵다. 이후로 무릇 공로가 있으면 여러 진에서 매일 상세히 기록해서 절도사에게 보고하여 적어두었다가 올려보낼 때 모두 기록하여 아뢰되 종류의 강하고 약함과 재주가 특이한 자 또한 기록하여 아랠까. 1. 연례적으로 올려보내는 것은 늦가을마다 해당하는 일이니 운을 나누고 수를 정하여 위의 항목에 의하여 공로를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되 미리 지대할 것을 준비하도록 할까.
1. 요즘 올라오는 야인을 고찰하니 앞서 수직한 자와 중국으로부터 수직한 자의 고신이 착오가 많이 있는데 먼 길에 왕복하면서 질문하기가 어려우니 모름지기 모두 상세히 빙고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 만약 스스로 유실을 하였다고 말하면 그 연유 또한 자세히 분별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우는 군사나 마필의 이동 단위이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7일 개사 8번째 개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7일 개사 9번째 개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8일 가보 첫번째 개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8일 가보 두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효상에게 글을 내려 이르기를 지금 듣건대 판사를 정하는 내관 1인과 혹은 김사, 사직 임재석 등 20여인이 무리를 지어 군위, 선산, 인동, 의흥 등지를 행하며 칭탁하기를 대비전에서 불공을 한다 하고 민간의 재산, 우마, 토전을 침탈하였는데 그 밖의 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경이 속히 체포하여 가두고 아르면 내가 마땅히 관리를 보내어 국문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8일 가보 세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전지하기를 영가군 권경은 처음에 물었을 때 동비가 누구의 소생인지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말을 받고 이미 딸로 삼았다고 했으니 그 정류를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8일 가보 네번째 기사 사무부 장령 이세필 등이 차자를 올리어 아뢰기를 엎드려 전지를 듣건대 권추의 처 동비는 어미의 말에 따라 김장수의 딸로 논정하였다 하였으므로 신등은 전하의 지극한 명찰에 감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권경은 골육을 몰래 해치고 성상의 총명하심을 기망하였는데도 죄를 그대로 두고 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신등은 거기에 근심이 됩니다. 권경의 아비 권제는 권추 등을 종애하여 노비와 재산을 많이 주었는데 권제가 죽게 되자 권경은 동생과 더불어 관부에 소속하였으나 이치에 어긋나서 패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협극이 생기니 그럴듯한 망령된 말을 만들어 사람의 귀에 전파하고 임금에게까지 들리게 하여 마침내 크게 옥사를 이루게 하였으니 친히 임금이 국문하였으나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여 앞뒤의 말이 어긋나니 이는 권경이 전하를 눈앞에서 속인 것입니다. 권경이 비록 학술이 없을지라도 어찌 전하를 눈앞에서 속이면 대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권경은 특히 마음 쓰는 것이 간사하며 작은 공로를 믿고 감히 기망하여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는 것이 이와 같이 극심한 데 이르렀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권경은 스스로 대신이 되어 동기를 모함하고 성상을 기망하였으니 죄가 크고 무거워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에 내려 추국하고 죄를 정하여 방헌을 바르게 하소서 했는데 이는 헌부에서 이미 전지가 내린 것을 알지 못하여 이런 차자가 있었던 것이다. 종에는 매우 귀여워하는 것이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8일 가보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8일 가보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9일 을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9일 을미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9일 을미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9일 을미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9일 을미 다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10일 병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성서를 보았다. 성정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10일 병신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정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10일 병신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정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10일 병신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정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11일 정류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호 38권 성종 5년 1월 11일 정류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1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알타리 부마노 이리가 등 11인이 와서 도산노를 바쳤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1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성절사 광원군 이극돈이 북경에서 돌아와 복명하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1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1일 정료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하께서 장차 열무하고 세도에서 군사를 징집한다고 하는데 강원도, 황해도 두 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식량을 싸가지고는 패단이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두 도에서는 군사를 징집하지 말고 민생을 쉬게 하소서. 강 대생은 강주의 서자인데 잘못 특별한 은혜를 입어 풍적창 주부가 되었으니 이는 국정을 어지럽히고 조정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개정하여 조정을 맑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또한 옳다. 그러나 봄사냥은 별 수 없다. 또 강대생은 선왕이 등용하였으니 갑자기 파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0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1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서거장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청컨대 강원도 황해도 두 도에서는 징병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0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0일 무술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3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3일 기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3일 기하 세 번째 기사. 외인 사직 신령 등 2인이 내조하고 올적합 삼행 가응진해 등 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3일 기하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3일 기하 다섯 번째 기사. 장례원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부모가 전개한 문기, 동복끼리 서로 나눠 가진 문기, 수양과 시양에게 전개한 문기, 사들인 문기는 모두 관서에서 원의하여 결등 계본에 기록하였었는데 경인년 8월의 위 항목의 문기는 모두 결등 계본에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문기를 위조합니다. 제사인 노비 봉족 시정을 위반하여 직함을 쓰고 칼로 오려서 폴로 붙이고 관인을 위조하여 찍으니 서로 소송할 때에 간위를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을에 전개하는 문기이면 그만이지만 노비 매매의 문기는 남의 문기를 도둑질해서 파는 자가 자못 많으니 그러한 문기는 옛날과 같이 결등 계본에 기록하게 하여 후일의 참고에 대비하여 간위를 맡게 하소서 하니 명하의 일체의 관서 문기는 모두 구례에 의거하여 결등 계본에 기록하되 결성환수에는 함께 계산하지 말게 하였다. 완이는 재산 상속 및 매매 등 이해관계가 있는 문서는 반드시 관에서 증명하여 주었는데 관에서 증명하는 것을 완이라 하고 증명한 문서를 원문이라 하였다. 결등 계본은 판결 문서를 기록한 책이다. 명하의 일체의 관서 문기는 모두 구례에 의하여 결등 계본에 기록하되 결성환수에는 함께 계산하지 말게 하였다는 것은 경국대전 이전 고과 조에 형조 한승부 장례원 등 소송을 맡은 관청의 당하관은 결송 건수가 규정되어 있었다. 즉 춘하, 추, 동 각기 석 달 동안에 한승부 장례원은 작은 사건이면 30건, 큰 사건이면 20건을 판결하지 못하면 한 계급 강등시키는 법이 있으므로 입 증명해 준 문서를 결등 계본에 기록하여 이것을 판결 건수로 계산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구나. 참 문서였나.
성중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3일 기하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3일 기하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4일 경자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주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4일 경자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니 헌납 윤현손이 아뢰기를 시인 등이 강대생의 동반직을 파직시키도록 청하니 전교하기를 선왕이 등용하였으니 갑자기 파직시킬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시는 생각한데 선왕의 법은 만세에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한때의 권두로 쓰는 것도 있으나 강대생은 첩의 소생으로서 특별히 상흔을 입어 오랫동안 동반을 더럽혔습니다. 옛사람들은 적첩을 분간하는 것을 중하게 여겼는데 오히려 첩을 처로 삼는 자도 있고 서자를 세워 적자로 삼는 자가 있으니 그 조짐을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첩자의 벼슬을 한정한 것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청가대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4일 경자 세번째 기사. 훈련원 정, 박휘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4일 경자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34권 성종 5년 1월 14일 경자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4일 경자 여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5일 신축 첫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5일 신축 두번째 기사. 선장전에 나아가 종친으로 송림정, 이훈 등 2인, 문신으로 예문관 부은교, 유순 등 2인, 성균관 사이에 장계희 등 2인, 유생으로 생원, 양순경 등 5인을 불러 그를 강하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5일 신축 세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관작은 공기이니 함부로 줄 수 없고 명부는 대방이니 문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벼슬을 사서로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면 공기가 외람되게 되어 조정이 존귀하지 못하며 첩이 혹 적시를 이간하면 대방이 문란하여 상하의 자리가 바뀌게 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영명한 자질로 소위 간식하시며 다스림을 구하고 서정을 일신하고 관작을 중히 여기고 명분을 삼가하는 데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대생은 어떤 사람이기에 홀로 강주의 첩자로서 외람되게 동반을 더럽히고 조정을 욕되게 하고 명분을 어지럽힙니까? 신등은 그에게 의혹합니다. 강대생을 동반에 허통한 것이 비록 예종의 한때의 명령에서 나왔을지라도 사대부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이 어찌 예종의 본뜻이겠습니까? 이런 문이 한번 열리면 존비가 차례를 잃게 되고 명분이 날로 문란해져 조정이 1호부터 천해집니다. 요즘 박종우의 얼서와 얼손서로서 서반에 제수한 자를 모두 개차하였습니다. 사위도 오히려 그러한데 항묘 그 아들이겠습니까? 또 서반도 불가한데 더욱이 동반이겠습니까? 빨리 명하여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대방은 큰 제방이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5일 신축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들건대 윤대한 자들이 말하기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힘써 사치합니다. 제자는 유밀의 비용이 수국에 이르고 주천을 많이 갖추고 인근 사람들을 널리 불러 성악을 크게 베풀어 밤이 지났어야 파하며 이름하여 오시라 하는데 이 때문에 파산하는 자가 많습니다. 또 가난한 자는 비용을 대기 어려워 여러 해 동안 장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하였다. 풍속을 폐상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엄하게 금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신등이 이와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자를 자세히 참고해 보건대 일찍이 법을 세워 엄금하였으나 관리들이 봉행하기를 게을리하니 패단이 옛날과 같습니다. 이후 범한 자와 소관하는 수령을 아울러 제서 유의 율로서 논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6일 이민 첫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열무하였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6일 이민 두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정교를 받들건대 윤대한 자들이 말하기를 여러 고을의 수령은 호구 정감의 수를 해유 문자에 기록하되 수가 감한 자는 비록 10고 10상일지라도 강등하여 서용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 편부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습니다. 신등이 대전의 고과조 7사의 주예를 자세히 참고해보건대 호구의 증가를 첫째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도 관찰사로 하여금 여러 고을의 호구의 수를 연말 회계에 기록하고 다시 정감의 수를 검획하여 아르게 해서 수령이 채임하고 해유를 서급할 때 빙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해유 문자는 관원들이 전직할 때 재직 중의 회계 물품 술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는 것을 해유라 하는데 인수 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하였다. 19, 10상은 경국대전 이전 포편조에 관리의 성적을 고과할 때 10번 고과하여 10번 모두 상인자는 한 계급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다. 7사는 수령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7가지 일이다. 즉 농상이 승하고 호구를 증가시키고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을 닫고 부역을 고르게 하고 사성을 간결하게 하고 간화를 없애는 것이다. 성전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기 겸 수군 절도사 김양경, 충청도 병마 절도사 박양신, 황해도 겸 병마 절도사 김자행, 강원도 겸 병마 절도사 박근에게 유시하기를 열병은 국가의 큰일이므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근년에는 흉년이 들어 만약 군사를 모두 징집한다면 가난한 백성들이 고생할 것이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지금 본도에서 징집하니 경기는 2,000명이고 충청도는 7,000명이고 강원도는 300명이며 황해도는 1,500명이다. 경은 이 뜻을 알고서 여러 고을의 풍년, 흉년을 비교하여 군사와 말이 장건한 것을 뽑아 전명하여 올려 보내라. 만약 혹 부요한 것을 버리고 빈잔한 것을 취하면 죄가 비단 수령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경들도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전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은계정은 인신을 위조한 정적이 명백한데도 스스로 그 죄가 무거움을 알고 장을 참아 불복합니다. 대벽은 증거만 가지고 죄를 결정할 수 없고 또 경솔하게 사죄를 감하여 변경으로 옮길 수도 없으니 청컨대 병이 낫기를 기다려 정상을 아래낸 다음에 죄를 정하소서 하니 관찰사의 아랜 바에 따라 전 가족을 변경으로 옮기게 하였다. 성전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7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7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7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전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1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니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신이 어제 건주 3위의 야인들을 예조에서 괴양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원컨대 전례에 의하여 귀순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영안도를 지나서 왔는데 본인은 영안도 지경과의 거리가 길이 멀어 40여일을 가야만 비로소 도달하게 되니 빌건대 옛날과 같이 바로 평안도로 지나서 오게 해주소서 하므로 신이 허락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야인을 어찌하여 평안도를 지나서 오게 하였는가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가서 정벌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변장에게 옛날과 같이 대접하라고 유시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올라올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8권 성종 5년 1월 18일 갑진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경기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본도 여러 고을의 군자에서 진, 잔미 1만 2,473석을 내어 굶주리는 백성을 진율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8일 갑진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8일 갑진 6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9일 을사 첫번째 기사 유성이 자미에서 나와서 두 병으로 사라졌다. 성조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9일 을사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9일 을사 세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9일 을사 네번째 기사 승문원 판교 정효황 등 5인이 윤대하였는데 정효황은 아뢰기를 이문 한후는 1조 1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통사로서 경세에 통달한 자가 대개 적으니 세조께서 이것을 염려하여 문신을 간선하여 이름을 한훈 학관이라 하고 북경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서 질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신은 사로가 있어 이것을 영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길이 먼 것을 꺼리하여 모두 직무에 힘쓰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원컨대 다시 문신을 간선하여 앞회관이나 부경 사신을 영송할 때 매번 이인을 요동에 따라가게 하여 예습하도록 하면 편할 것입니다 하였고 김자정은 아뢰기를 나라에서 의관자재를 뽑아서 한학습독관을 채우고 또 채아직을 설치하여 권면하였으나 부사과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울여 학습하지 아니합니다. 원컨대 여거 자훈에 능통한 자를 택하여 동반의 현관에 서임하여서 권장하소서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앞에 관은 사람이나 마소를 목적지까지 암령하여 교부하던 관원이다. 부사관은 종육품의 무관직이다. 성조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9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진주의 향리, 중륜, 개순 등은 본고을에 거주하는 각사 노비의 신공을 거두는 것을 맡았는데 3년 동안 공물을 거두면서 함부로 쌀 230녀석, 면포 100여필, 종이 8,000여권을 사사로이 취하였다. 해마다 제멋대로 침범하여 조금도 끓이지 아니하므로 산호, 능금, 개생 등이 그 원통함을 하소연하니 중륜 등은 오해하려고 적당이라고 모함하여 체포하여서 옥에 가두고 옥리를 꿰어 도리어 침독을 가하여 혹은 죽기에 이르렀다. 백성들이 해를 받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관리가 어리석어서 붙잡아 들이지 아니하니 어찌 유독 진주만 그러하겠는가. 도내 여러 고을의 아전들도 이와 같은 자가 많을 것이니 경들은 더욱 엄중하게 검액하여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9일 을사 여섯번째 기사 선정관을 나누어 경기,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에 병부를 보내어 하번한 제색 군사를 징발하게 하였는데 각각 7일 동안 머물 양식을 싸가지고 오게 하였다. 병부는 군사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이던 동글납작한 나무패이다. 그 한 면에 발병이란 두 글자를 쓰고 다른 한 면에 길이로 관찰사, 절도사, 진호 등을 기록한 한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경우가 있을 때 임금이 교서와 함께 그 한쪽을 내리면 지방관은 그 두 쪽을 맞춰보고 틀림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하였다. 발병부라고 한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9일 을사 7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효상, 전라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당나라 목면 종자 일두를 보내니 도내에 경작할 만한 곳에 나누어 심어 해마다 적취하여 수를 기록해서 봉진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9일 을사 8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9일 을사 9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전라도 창평사람 전이감 판관 강구연이 본고을의 수령을 능욕한 죄는 유리장
70대의 도 1년 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민으로서 수령을 꾸짖어 욕했을 뿐만 아니라 띠를 잡고 서로 hir난하기에 이르렀으니 범한 정류가 대단히 중하므로 위의 율로 가볍게 논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의 소원조의 분간 이민으로서 수령을 고발한 자는 작 100대에 도 3년으로 하고 향리에서 쫓아낸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강구현은 대전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하니 명하여 장 100대를 때리고 전 가족을 변경으로 옮기게 하였다. 성종시로 38군 성종 5년 1월 19일 을사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군 성종 5년 1월 20일 병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38군 성종 5년 1월 20일 병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군 성종 5년 1월 20일 병호 세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송포 주화지전 원차량 장문주 삼도위 정승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삼로를 바쳤다. 성종시로 38군 성종 5년 1월 20일 병호 네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의 특송 기소지가 와서 토삼로를 바쳤는데 그 서계에 이르기를 삼가 편안하고 다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국의 중 39인이 오도에 표류하였는데 저들이 와서 다음 포구는 우구수와 성이 같은 명주와가 함께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저 중들이 우구수의 땅에 있는 자가 10여 명이고 명주의 땅에 있는 자가 10여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승이 사선을 보내어 명주에 있는 자 10인을 택하여 귀국에 보내려고 하므로 저도 이미 조선에서 요구하는 권문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이들 중 2인을 택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전사를 차임하여 보내는 것은 명주가 비록 곧바로 보낼 수도 있으나 수년 전에 배를 보내어 귀국과 통호하였는데 그때 등용되지 아니하여 이미 포수로부터 돌아왔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명주는 지금 존명을 받들어 아직 체류하고 있는 자를 곧바로 보내고자 하고 우구수는 내년 봄에 전사를 차임하여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외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렵고 황공합니다 하였다. 특송은 대마 도주가 세견선 50척 이외에 특별히 보내는 사신으로 특송선은 1년에 3척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성종시로 38군 성종 5년 1월 20일 병호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군 성종 5년 1월 20일 병호 6번째 기사 예조에서 황희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래기를 도내의 해주, 강령, 옹진 등의 세 고을은 충해와 수재로 인하여 화곡이 풍년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청컨대 보리가 읽을 때까지 세 고을의 악공 악생으로서 서울에 있는 자 가운데 사진을 원하는 자 외에는 모두 놓아보내고 교생도 또한 번을 나누어 취약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0일 병호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1일 성리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1일 성리 두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모신들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많이 마친 오순에게 활 한 장을 내려주고 신계종에게 화살 일부를 내려주었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1일 성리 세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전괄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학문의 길은 초능을 아끼고 열심히 노력하여 거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정으로 거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듣건대 경련을 정지하였다 하며 또 듣건대 후원에서 관사하였다 하니 관사는 유휘일 뿐인데 어찌 이로써 경련을 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그 끝에 어서 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지극히 옳다. 내가 실로 잘못하였다 하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1일 정리 네번째 기사 공조와 사복시에 전지하기를 계양군 이정의 딸이 성혼하였으니 안자 일부 말 한 피를 내려주어라 하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1일 정리 5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2일 무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전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대전과 수교의 수령으로서 쉽고 십상인자는 가자하고 승직하며 하인자와 삼중인자는 모두 파직하고 이중인자는 별자를 제수하고 일중인자는 평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각각 고로 인하여 승직 또는 파출한 것입니다. 다만 전취할 때에 혹 탄핵을 받아 등재에 들지 아니하였는데 그때 감사가 갈려가면 후에 온 감사가 추후로 등재를 매기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임계가 차서 갈릴 때에 고의수가 맞지 아니하여 승직과 파출의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후로 전취할 때에 탄핵을 받아 등재를 주지 아니한 자는 그때의 관찰사가 등재를 매겨서 승직과 파출에 빙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체는 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이다. 성적을 고사할 때 상을 취해라 하를 전이라 하여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성전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2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2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니 임금이 영사 한 명의 홍윤성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대부의 묘에 모두 석인, 성말을 쓴다 하는데 그러한가? 참남하기가 너무 심하니 금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홍윤성이 아뢰기를 석인, 석상, 표석은 사대부의 묘에 모두 있습니다. 다만 성만은 신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태종이 철원에서 사냥을 하는데 우인이 숲에 불을 지르고 사냥하기를 청하니 전지하기를 이 땅은 궁의 옛 도읍지이니 반드시 그 당시 사대부의 묘가 있을 것이다. 만약 불을 놓으면 석인도 반드시 불탈 것이다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보건대 석인이 사대부의 묘에 쓰인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하였다. 우인은 경험이 많아 숙달한 사냥꾼이다. 궁예는 신라 말기 태봉국의 임금을 말한다. 성경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3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알타리 이거라무 등 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경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3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무릇 형옥은 한결같이 공사를 취하여 결단하므로 비록 타사에 옮긴다 할지라도 단지 전안에 의하여 국문에서 귀의하려고 기하니 최초의 공사에서 실정을 알아낸다면 가하지만 만약 혹시라도 잘못이 있으면 무지한 백성이 한번 말을 잘못하여 마침내 형벽에 빠질 것이니 내가 불쌍히 여긴다. 중외에 효유하여 전안에 구애받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청단하여 형벌이 합당하도록 기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38권 성종 5년 1월 23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대전의 금제조에 이조와 병조의 당상관에 관, 이방승지, 병방승지, 사헌부 사관은 판결사의 집에는 분경을 금한다고 하였는데 원상은 한때 임시로 설치한 직책이므로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친히 만기를 결단하시는 것은 시의에 적합한데도 오히려 겸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먼저 원상에게 자문한 후에 결단하시므로 원상은 큰일 작은일 할 것 없이 듣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 그 권력의 중함은 이조참의, 병조참의, 판결사와 전혀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여 원상의 집에도 분경을 검하여 사알의 길을 막으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모든 일을 때에 임하여 자문하는데 사람들이 어찌 미리 알고 분경하겠는가? 대전에 비록 분경을 금하는 것을 싫었다 할지라도 특별히 집정자를 가리켰을 뿐이다. 더구나 원상은 정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겠는가?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 일마다 원상에게 자문함으로 이로 인하여 혹 청탁하는 자가 있을까 하여 이와 같이 아뢰었던 것이다. 분경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문세가를 찾아다니며 역관운동을 벌리는 일이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3일 기호 5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의 관찰사가 수령을 보내어 그 도의 전세를 거두게 하는데 수령된 자가 곡의 바닥을 높여서 너무 외람되게 징수하고 혹은 창기를 데리고 다니거나 혹은 상인들과 통하거나 하면서 나머지를 몰래 줍니다. 아전 또한 인연하여 간계를 꾸미니 백성들이 그 해를 받습니다. 청건대 행대 감찰을 보내어 교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곡은 열말들이 휘를 말한다. 행대 감찰은 초엽의 민간에 의해 수령의 득실, 주군의 향리의 횡포를 살피기 위하여 각도에 파견하던 사헌부 감찰이다.